도파민은 미드브레인에 있는 흑색질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미드브레인에서 만들어진 이 도파민은 베이잘 강글리아 기저핵에 작용하여서 운동을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신경회로의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움직임은 더 강하게 해주고 원치 않은 움직임은 더 억제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도파민이 정상 수준보다 80% 이상 줄어들게 되면은 스스로 움직임을 조절할 수 없는 트레머와 근육이 뻣뻣해지는 강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균형과 보행 등 이상 운동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도파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기저핵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심 앞 1항 부분이고요. 중심 앞 1항 부분에 제4구역과 6구역 쪽에 있는 프라이머리 모터 에어리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브레인스템인, 미드브레인, 폰스, 메듈라를 지나서 스파이널 코드까지 오는 이러한 트랙을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라고 합니다. 대뇌 겉질에서 시작해서 스파이널 코드까지 내려오는 트랙이고요. 스파이널 코드에서 노어 무턴으로 나가서 근구격계로 가는 트랙입니다. 시작이 대뇌 겉질이기 때문에 발런터리 무브먼트, 의식적인 움직임을 조절하게 됩니다.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은 두 개의 트랙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뇌 겉질에서 시작해서 미드브레인과 폰스를 지나서 메듈라에서 반대쪽으로 교차해서 내려가서 스파이널 코드의 라테랄까지 내려오는 이 트랙을 라테랄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라고 하고, 이 트랙에서는 팔, 다리, 사지의 움직임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뇌 겉질에서 시작해서 미드브레인과 폰스와 메듈라를 통해서 교차하지 않고 그대로 내려오는 이 트랙을 안테리어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을 피라미달 트랙이라고 합니다. 이 피라미달 트랙은 의식적인 움직임을 조절하는 이런 트랙이고요. 의식적이지 않은 무의식적인 움직임을 조절하는 트랙을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 같은 경우에는 대뇌 겉질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드브레인이나 폰스 그리고 메듈라에서 시작하여서 스파이널 코드까지 내려오는 이러한 트랙을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 같은 경우에는 베이잘 강글리아나 손해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임을 조절합니다. 대뇌에서 움직임의 명령을 전달하는 루트를 보게 되면은 여기 대뇌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인 코텍스에서 정보를 처리해서 스파이널 코드까지 내려오는 경로를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브레인 코텍스에서 시작해서 브레인스템인 미드브레인과 폰스와 메듈라를 통해서 스파이널 코드까지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경로는 브레인 코텍스에서 시작해서 내려오다가 메듈라에서 피라미달 교차를 해서 스파이널 코드로 내려오는 이런 경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려오다가 교차하지 않고 그대로 스파이널 코드로 내려오는 이런 두 개의 경로가 있었죠. 그래서 브레인 코텍스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의식적인 움직임을 조절하는 트랙입니다. 그래서 대뇌 겉질에서 시작해서 스파이널 코드까지 내려오는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라고 하고요. 피라미달 트랙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대뇌에서 처리된 정보를 브레인스템으로 내려보내기도 하지만 동일한 정보를 하나는 바닥핵으로 보내게 됩니다. 바닥핵에서 처리된 정보가 하나는 시상을 통해서 다시 대뇌 겉질로 들어가고요. 또 하나의 정보는 브레인스템을 통해서 스파이널 코드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브레인 코텍스에서 처리된 정보가 하나는 브레인스템, 또 하나는 바닥핵으로 갔었죠. 동일한 정보가 손해로도 전달이 됩니다. 손해는 이 정보를 받아서 정보를 처리해서 하나는 시상을 통해서 다시 대뇌로 들어가게 되고요. 손해에서 처리된 정보를 다시 브레인스템을 통해서 스파이널 코드까지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닥핵과 손해에서 처리된 정보가 되뇌에서 움직임을 조절하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브레인스템에서 시작하는 신경핵에서부터 스파이널 코드까지 내려오는 이러한 트랙을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핵과 손해는 간접적으로 움직임을 조절하고요. 의식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움직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 같은 경우에는 미드브레인의 적핵에서 시작해서 스파이널 코드로 내려오는 이런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이라던가 미드브레인의 위둔덕에서부터 시작해서 스파이널 코드로 내려오는 텍토 스파이널 트랙이라던가 폰스나 메듈라에 있는 렉티큘로 포라멘에서부터 시작한 렉티큘로 스파이널 트랙, 그리고 폰스와 메듈라 사이에 있는 암뜰 신경혈계에서부터 스파이널 코드까지 내려오는 베스티뷸러 스파이널 트랙, 이러한 트랙들을 드라 피라미달 트랙이라고 합니다. 뇌에서부터 바닥핵으로 내려오는 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바닥핵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원래는 이 부분에 시상이 있어서 바닥핵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상을 걷어낸 모습이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바닥핵 안쪽에 이렇게 시상이 자리 잡고 있고요. 바닥핵의 이 부분을 꼬리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볼록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조갑이 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꼬리의 끝에는 아미그달라라고 해서 편도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핵이 하는 역할은 원하는 움직임을 더 강화시키고 원치 않는 움직임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바닥핵의 구조는 꼬리핵과 조가비핵, 그리고 안쪽에 있는 창백핵, 그리고 꼬리핵 끝에 붙어있는 편도체, 이 네 가지 구조를 해부학적 바닥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상 아래쪽에 있는 이 시상 밑핵과 미드불에 있는 흑색질, 이 구조물들을 바닥핵의 기능을 한다고 해서 기능적 바닥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편도체는 위치는 꼬리핵 끝에 붙어 있어서 바닥핵의 구조에 붙어 있지만 기능은 변형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핵을 이렇게 자른 모습이 이 그림입니다. 그리고 꼬리핵과 조가비핵을 합쳐서 줄무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볼록한 조가비핵과 안쪽으로 볼록한 창백핵, 이 두 개의 핵을 합쳐서 렌즈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꼬리핵과 조가비핵, 창백핵을 합쳐서 줄무늬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뇌에서부터 바닥핵을 통해서 다시 뇌로 가는 정보의 경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에서부터 바닥핵으로 정보가 들어갈 때에는 꼬리핵과 조가비핵을 줄무늬라고 했었죠. 그래서 브레인 코텍스에서부터 줄무늬로 정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뇌에서부터 베이잘 강그리아로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줄무늬를 입력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줄무늬에서부터 창백핵을 통해서 시상으로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핵에서부터 정보가 나가는 통로라 해서 창백핵을 출력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상으로 나간 정보는 다시 대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직접 경로입니다. 이 직접 경로는 원하는 운동을 촉진시키는 경로입니다. 그리고 창백핵은 가쪽 부위와 안쪽 부위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뇌에서부터 정보가 줄무늬에 들어오게 되고요. 줄무늬에서 들어온 정보가 가쪽에 있는 창백핵에서 시상 밑핵으로 가게 됩니다. 시상 밑핵에서 다시 창백핵의 안쪽으로 해서 시상으로 해서 다시 대뇌 겉질로 가는 이 정보를 간접 경로라고 합니다. 간접 경로는 움직임을 억제시키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에서부터 바닥핵의 입력부인 줄무늬로 들어간 정보가 줄무늬에서부터 창백을 통해서 시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상으로 나간 정보가 다시 대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루트를 직접 경로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뇌에서부터 바닥핵에 줄무늬로 들어온 정보가 창백핵의 가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창백핵에서 시상 밑핵으로 내려와서 시상 밑핵에서 다시 창백핵의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상 밑핵을 거친 정보가 다시 시상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간접 경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경로는 원하는 움직임을 더 강하게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간접 경로는 원치 않는 움직임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흑색질은 도파민 경로라고 합니다. 이 도파민 경로는 줄무늬에서 정보가 흑색질로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흑색질에서는 직접 경로를 더 강하게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간접 경로는 더 강하게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뇌의 겉질은 세포체가 모여있기 때문에 회색질의 형태를 보이죠. 그리고 대뇌의 안쪽은 액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백색질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 대뇌의 깊은 부위에 신경핵들이 모여 있어서 회색질의 형태를 보이는 곳 중에 일부분이 베이잘 강글리아 기저핵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기저핵은 움직임과 관련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움직임을 더 강하게 해주고 원치 않은 움직임을 억제하기 때문에 기저핵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근긴장도의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트레머와 같은 원치 않은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고요. 근육이 뻣뻣해지는 강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저핵은 움직임을 계획하는 곳이기 때문에 움직임의 시작을 잘 하지 못해서 머뭇거리게 되고요.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움직임을 멈추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